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어느새 16일이네요. 16일 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이 이제 광복절이고, 예, 오늘은 매매가 없는 날이고, 그래서 어제 그 시황 올리는 걸 쉬었는데요. 예, 오늘 올릴까 하고 쉬었는데, 오늘 제가 좀 멀리 좀 다녀와야 될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11시경에 돌아와서 그래도 오늘 시황 영상을 좀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올릴까 하면서, 예, 그 다음 뉴스를 처음에 잠깐 뭐 보는데 이런 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오늘 광복절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0시가 넘었지요. 예. 요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오늘 시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제의 관점, 또 그저께의 관점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죠. 예, 유지하고, 이 라인까지, 어제 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못 갔지요. 어제 아침에 갭상승으로 떴다가,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냥 약간 내려앉으면서 거의 횡보세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전날 고점을 딛고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했기 때문에 이 관점은 그냥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시황 자체는 어제나 그제나 똑같다. 변동이 없다. 문제는 이제 여기 닿은 이후가 문제겠죠. 여기를 닿고 좀 더 가느냐, 요 라인까지 좀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뭔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봉에 이 라인에 닿을 때까지 횡보로 가느냐, 요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왔고, 이게 단기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에 대한 반발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상승하겠다는 뭐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상승세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간에라도 올라가면서 만든다면 또 뚫고 가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면 이게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돼도 사실 모른다. 다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가다가 맞고 떨어질지, 요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또 꾸역꾸역, 이 라인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요렇게 조정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새로 또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을 보고서 이 라인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라인이 이제 거의 이 라인하고 같습니다. 여기를 고점으로 똑같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다. 지금 만들어낸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상승을 하겠다는 좋은 모습도 아니고, 반등 자체는 육안으로 보기엔 커 보이죠. 커 보이는데, 이 커 보이는 거는 급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서부터라도 조금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기껏해야 만들어준 게 요런 쌍바닥 정도다. 네, 요런 쌍바닥 정도라서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 좀 주의하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콜옵션, 풋옵션 이런데요. 예, 콜 370, 콜 360, 그다음에 여기는 풋 320, 다 9월물입니다. 여기 풋 335 이렇습니다. 요거는 320은 좀 많이 머니까 얘가 335니까 얘는 뭐 한 300, 450대로 350 정도 하면 얼마나 되려나요? 4.3 조금 비싸긴 하죠. 예. 이 녀석은 한 340 정도로만 놓으면 2.45, 요 정도, 뭐 요 정도면 뭐 얘하고 뭐 조금 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풋옵션 자체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얘들도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콜옵션은 여기서 생긴 게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 또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역꾸역꾸역 어떻게든 올라가긴 가는데 그 꾸역꾸역이 어디까지 통할지는 조금 판단 내리기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는 그동안 계속 그래도 위쪽을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봐왔지요. 아침에 떴으면 예, 현금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죠. 이익 실현 어떻게 됐든 적은 범위에서라도 이익 실현을 계속 하면서 조금 남겨두고 더 갈지 계속 봐왔습니다. 계속 그랬죠. 풋옵션은 어떻게 하냐? 그 범위 안에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계속 해지를 하는 거죠. 아래도 계속 보면서 그 양쪽으로 해지를 하면서 계속 상방을 꾸역꾸역 올라오는 예, 그걸 그냥 놔두는 거죠. 예, 이렇게 왔습니다만 코롤에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선 좀 수익이 나서 일단 빼고 다시 이제 종가 무렵에 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조금 올라서 좀 빼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는 제법 올랐으니까 또 빼고 이익분만 빼는 거죠. 수익분만. 예. 그러면서도 해지를 잊지 않고 조금씩 해왔지만 해지를 해온 애들은 계속 다 마이너스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여기 쳐놨지만은 여기까지 볼지 조금 더 볼지 여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면 어떡하냐? 소극적으로 해야죠. 다 왔으면 이 동네에 왔으면 또 이익 실현하고 수익 이익분 회수하고 그렇죠. 나머지 좀 남겨놔서 여기 가느냐 이런 걸 이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녀석은 여기 닿지 못했지만 얘는 거의 닿았죠. 이 라인에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해도 상관없는 정도죠. 예. 그렇다고 100% 이익 실현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 시장 흐름을 또 관찰하고 그런 겁니다. 뭐 이날 내려왔다가 더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데까지도. 예. 못 가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뭐 지금 힘 있는 상승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꾸역꾸역 예. 너무 심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네, 뭐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갭 메우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메웠으니까 이제 메우러 가겠죠. 메우는데 딱 여기까지만 갈 거냐? 여기까지도 갈 거냐? 아니면 이 라인들까지 이 라인들까지 갈 거냐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어쨌든 그때그때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난 만큼 회수를 한다.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 그제, 어제가 아니고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뭐 요렇게 해서 시황은 끝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광복절이죠.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어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아까 11시 좀 넘어서 영상을 찍고 빨리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뉴스가 떠가지고, 제가 조금, 세상이 또 왜 이러나, 뭐 독립기념관장 사태부터 해가지고, 아,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래서 뭐 뉴스들은 다들 보실 테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은 없었다고, 그 부분까지는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죠. 예.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죠. 예. 왜 그러냐? 이유를 들어보면 주권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주권이 뭐 그냥 없었습니까? 예. 주권은 빼앗긴 거죠. 예.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예. 이 사람들은 주권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에 그 기미 독립선언문의 맨 첫 문장은, 사실 저는 뭐 학창 시절에는 제가 몇 번 읽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냥 뭐 다 기억할 수는 없죠. 첫 문장 정도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뭐죠?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는 게 기미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처럼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헌법 2조는 공화국인 만큼, 헌법 1조에서 공화국이라고 했으니까 공화국인 만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찾으려고 35년 동안, 뭐 36년이라 그러는데요. 1910년 8월부터 경술국치가 있었던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만 45년입니다. 햇수로는 36년이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햇수로 주로 따졌죠. 우리 나이도 그렇고. 그죠? 지금 이제 만 나이. 어떤 친구 만나서 난 윤석열이가 고마운 게 나이 한 살 줄어져서 좋아 이러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줄어준 게 아닙니다. 그건 잘 아셔야 되는데, 만 나이 도입에 대한 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때가 돼서 실시가 된 거지, 얘가 대통령이 됐다고 갑자기 만 나이로 바꿔, 이게 아닙니다. 다 합의가 돼 있었던 거고요. 시행일 정도를 이제 그 합의도 돼 있었죠. 다 돼 있고, 미리 그 시행하는 그 시기도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쓰는 습관이 그게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만 나이로
바꾸는 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니까 긴 시간을 두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예, 예,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나이 주는데 반대할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뭐 만 나이 안 쓰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문서들이 만 나이를 그동안 기본적으로 많이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데 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병존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너 몇 살이야? 그럼 예전에는 그냥 우리 나이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나이로 하면 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문화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얘도 이 재헌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건 1948년도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에 따라서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재헌헌법. 재헌헌법도 이걸 찾아야 되나? 잠시, 제가, 네, 보십시오. 재헌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다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다 하고 있지요. 예. 이 건국절 논쟁, 김진태 누군지 아시죠? 예, 강원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시켜서, 나라 돈 50조가 들어가게 긴급 투입하게 만들었던 그 자식입니다. 이런 놈이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니 누가 이걸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복절을 건국절로 막 바꾸는 논의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이명박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뉴라이트들이 창궐하기 시작한 그때. 그래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병기하기도 하고요. 광복절 및 건국절 이런 식으로 바꿨죠. 광복절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이런 개소리는 못하는 거죠. 광복이 무슨 뜻입니까? 광복. 영예롭게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빛나게 회복한다고요. 뭐 여기는 뭐 이런저런 고사를 써놓았지만 어찌됐든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복절 노래도 있죠.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흙 다시 만져보자. 다시. 왜 다시라고 했을까요? 다시. 잃었던 걸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다시 한번 만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닷물도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춤. 예.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예, 다 돌아가셨지요. 왜? 보고 싶었는데 어른들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고, 번님들은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시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요 단어는 조금 싫긴 합니다. 40년 아니니까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써놓았던 것 같은데, 뭐 일사늑약까지 합치면 40년,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런 뜨거운 피가 엉겼단 말입니다. 피 흘렸다는 얘기,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으니까 우리 이제는 길이길이 지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은 사실 뭐 역사가들이나 뭐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 권력욕 이런 데 도취된 애들이고, 예, 그것만 갖고 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역사 왜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이런 거나 쓰고 그런 놈들이죠. 예. 아, 식민지 시절에 우리 네,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일본인이면 이 조선인들은 참정권이 있었습니까?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예, 참정권이 있어야겠죠?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텐데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떳떳은 아니겠죠. 지들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 떳떳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지요. 권력의 비호도 받고, 예, 그 최후의 비호자는 누구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별로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죠. 2008년 정도에 이명박이가 집권하면서 생겨났던 그런 놈들이, 예, 그런 놈들이 이명박근혜 때 득세하다가 문재인 시대 5년 동안, 예, 지들 힘이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들고 일어나서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역사학계나 뭐 여러 곳에 다 박혀 있죠. 네. 수뇌부들을 개들로 싹 앉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제 방통위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준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네, 지금은 탄핵당해가지고 직무 정지 기간인데 얘는 청문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도 안 하고 예, 뉴라이트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뻔뻔하게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상의 자유니 뭐 개소리 갖다 붙이는데 뉴라이트가 사상인가? 사상이면 좀 그래도 좀 고상해야 되지 않나?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절, 어제 광복절, 굉장히 유감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지났고요. 오늘 제가 광복절을 넘어서 이런 영상을 찍긴 하지만,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뭐 그런 것, 버는 건 우리 개처럼 벌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어떻게든 좀 벌어야겠다. 근데 쓸 때는 좀 제대로 된 데 쓰자. 뉴라이트 지원하는데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 채널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원래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한마디는 좀 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내 생각이 이렇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예, 한 시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내가 배워온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뭐 어디다 터뜨릴 때는 없고요. 예, 그냥 제 채널에서 한마디씩 하고 그러고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시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그제 관점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쓸지 여기서 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위치 가면 이익 실현하고 반대쪽 해지도 좀 해놓고, 예,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강한 모습이 좀 눈에 띌 때까지는 뭐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요. 내일 하루 버티면 네, 주말입니다. 예. 세상에는 뭐 내 맘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항상 평정심 잃지 마시고, 그래도 가능한 한 좀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도 이제 막바지가 오는 것 같으니까요. 좀 가을바람도 밤이 되면 조금씩 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무더위도 조금 있으면 곧 끝나겠지요. 예, 곧 지나가겠지요. 예.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가능한 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못 봤는데, 어제 0시에, 예, 새벽에 KBS 방송에 김원호와 기미가요가 나왔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오늘 또 멀리 어디 가느라 확인도 못 했는데, 네, 그렇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접했습니다. 들은 게 아니고. 예, 제가 차마 그걸 광복절에 찾아보기는 싫어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가? 참 개탄스럽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